예,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저도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회도 제자리를 찾아서 잘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제 살펴보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의 운명.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방금까지 국회를 취재하다가 제 옆에 선 김균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 오늘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네. 앞으로 좀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 아까 오프닝에서 예. 그 사실상 정상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아직까지는 사실상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예, 아직 같기도 정상화되려면은 예.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이렇게 30일 일정으로 이제 현재 열려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여야 합의대로 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레 금요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예. 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그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이렇게 예. 각각 분야별. 하루씩 하겠죠? 네. 그렇게 지금 국회 일정이 합의되어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거기까지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여야가 지금 협상 중인데 네. 민주당은 이제 추경 처리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5일이죠. 이날 그 한국당이 예산결산위원장 예. 을 경선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날 이제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앞으로 이제 추경 심사와 처리와 관련해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그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 바른미래당과 함께 그 북한 목선 입항 그 사건과 그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수정 그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둔 거죠. 그거 국정조사하면 추경을 예결위해서 추경 논의해 볼게. 뭐 일단 이런. 추경 일단 예결위원장 경선은 5일로 지금 이제 공지는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예결위원장이 뽑힌다고 해서 추경을 해줄지는 네. 이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유동적인 상황이고 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이게 소관 상임이나 또 대정부 질문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굳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용 불가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기사 제목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밤새고 나면 하나씩 조건이 추가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협상 조건에 없던 내용들이 뭐 하나씩 추가돼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암초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인영 대표가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야유도 좀 터져 나왔어요. 어떤 순간에 주로 나왔습니까? 주로 이제 패스트트랙 지금 이제 국회 장기 파행의 원인이 됐던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그 언급이 있을 때 좀 야유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전체 한 40여 분 정도를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고, 한 예를 드리면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그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또 패스트트랙이 무슨 의회주의냐 이렇게 하면서 야유를 던지기도 했고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원천무효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이제 참여를 안 했다는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계속 원인은 자기들의 정확한 바람을 이유는 강하게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패스트트랙이란 말만 나오면 좀 경기를 일으키듯이 네. 야유를 퍼붓고 그러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이전의 것대로 원천무효다 주장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국회 정상화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나 네. 이게 정상화하고 거기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네. 그 6월 28일 금요일에 이제 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이제 연장이 2달이 됐고요. 그래서 네. 8월 31일까지 연장 8월 31일까지 예. 두 특위를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죠. 네. 여야 3당이 합의한 거죠. 교섭단체. 교섭단체 3당이 예.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 합의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그 교섭단체 의원 수대로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를 맡고 그렇습니다. 사개특위를 맡으면 정개특위를 맡고 네.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예,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오늘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반응을 보인 게 있는데요. 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 예, 뒤에 오늘요. 네.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네. 한국당과 민주당이 하나씩 막 나눠서 맡기로 한 것은 네.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다. 네. 그리고 사실상 패스트트랙 무효화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또 새롭게 꺼내놨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네.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원내대표는 해석의 폭이 참 넓은 것 같아요. 네. 예, 합의를 요만큼 했으면 해석은 내 마음대로 이만큼 해석을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관련된 그 패스트트랙 논의를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특위 연장은 이제 8월 31일까지 두 달밖에 그 시간이 없는데 네. 거기다 또 이제 야3당 그 패스트트랙을 그 민주당과 같이 이제 지정을 했던 야3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그 앞으로 그 특위에서의 협상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좀 그러니까 전망이 됩니다.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의원이 네. 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사 제목은 아마 심상정 느닷없는 해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씩 맡게 된 거죠? 정의당이 하던 정개특위 위원장이 왜 사라져버린 건가요?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그 합의가 나온 그 지난달 28일 금요일 날 예. 사실은 그 국회에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돈다는 이런 얘기가 막 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이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정개특위의 그 여야 4당 예. 의원들이 연장이 안 되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을 하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의결을 하겠다라고 아주 강한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압박이 돼서 네. 그날 그 오전 11시쯤에 극적으로 좀 합의가 좀 일찍 예상보다 훨씬 일찍 또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네. 또 이렇게 된 면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합의와 관련해서 좀 그 여야의 그 평가가 좀 엇갈렸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그날 합의 결과에 대해서. 그 어쨌든 두 개 중에 한쪽을 예,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판단인 거죠? 예, 원래 위원장 두 개가 다 자유한국당하고 관계없는 그렇죠. 당하고 이제 민주당과 그렇죠. 정의당이었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그 이제 위원회를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됐고 또 정개특위 위원 숫자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을 더 늘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전리품을 얻었는데 예. 이제 민주당은 예. 그 6월 국회에서 간절히 원했던 거 추경, 뭐 약속 이런 것들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장사를 잘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겠네요. 예 그런 이제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왔고 정의당에서도 좀 나오고 그럼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장 고민에 빠지겠는데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선거법 등 각종 그 정치 관련 개혁 법안을 다뤄야 되고 예.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다뤄야 되는데 네. 이 두 개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과 관련해서 네. 내일 그 민주당 의총에서 네. 이제 결정을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이 합의가 있고 나서 네. 어느 그 특위를 민주당이 맡을지 이제 알지 못할 때 네. 그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단에서는 민주당 내 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하다. 반반.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는 의견은 이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이제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네. 또 지지자들도 그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였고요. 근데 그 실제로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그 처음부터 정개특위를 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처음부터 그 정개특위를 맡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네. 그 정개특위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애당초 패스트트랙 그 여야 4당 공조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국당은 이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 논의에 참여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올렸던 건데 계속해서 이제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정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의원이 돼버리면 되면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을 거고. 계속 이제 여태까지 반대해왔던 것처럼 회의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을 포기한다 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걸 통해서 공조를 해왔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공조를 해왔던 그것도 그 공조도 깨지는 깨지게 거. 되고요. 네. 네. 민주당이 고민이 많겠는데 제가 만나본 민주당 쪽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개특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다뤄서 실제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무리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은 물론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혹은 조국 법무장관 이렇게 세트로 막으면 그쪽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치개혁 특위로 가야 된다라고 되게 강하게 주장하던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좀 있나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어제 야3당 대표들도 네. 그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요 세 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개혁특위는 지금 연장된 8월 31일 안에 심의 의결을 하지 않게 된다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 시점상. 그렇게 되면 선거제도 개혁을 표결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공수처도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8월 31일 이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시청자들은 아마 왜 8월 31일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8월 30일 안에 의결해야 된다는 이유는 좀 이렇습니다. 네. 그 내년 총선이 4월 15일에 네.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에서 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개정된 선거법 일단 개정이 돼야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만드는 데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년 이제 2월 정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 총선을 치르려면 올 연말 안에 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이거든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준비 기간이 넉넉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월 31일 안에 그 정개특위에서
그 선거법이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그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법사위에서 이제 90일을 있게 되면 한 11월 말쯤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고 12월 중에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8월 31일 안에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만약 8월 31일까지 안 되면 예. 이 법은 어떻게 바로 법사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관련 상임위로 가게 됩니까? 그 이제 그 연장이 의결이 안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정개특위를 이번에 그 6월 말에 연장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저 6월 말에 보셨다시피 그 정개특위를 연장한다는 게 이제 한국당과 협상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뭔가를 또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이 안 되면 이제 그 소관 상임위인 그 행정안전위원회로 행안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이제 10월 말쯤에 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법사위에서 또 90일을 그 경과해서 내년 1월 말쯤에 이제 그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그럼 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는 건데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도 저희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정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갖고 이게 오늘 우리 원내대표님 뭐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또 그런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러셔서 정개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관측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들은 이제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일 의총을 해봐야지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도 뭐 8월 말까지 정한 것은 그때까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뭐 약속을 하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가 혼자 하는 거면 모르지만 상대가 있고 그 상대들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공식적인 의견인 거죠. 원내대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직접 취재해 본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찬성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을 그 비례성이 심하게 깨지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 자신에게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좀 그 정파적 관점으로 이익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선거법 개정하면 정의당에만 유리한 법인데 굳이 우리가 왜 그 찬성을 해줘야 되냐. 또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는데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동의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그 소수의 선거법 개정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 를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거나 아니면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세를 따르는 의원들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그 이인영 대표는 네. 교섭단체 연설에서 야 3당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던데요. 그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야삼당 쪽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고 그걸로는 미진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개특위를 맡을 것 같습니까? 사개특위를 맡을 것 같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부터 좀 정개특위를 맡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좀 있어서요. 정개특위 쪽으로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개특위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시발점인데 우리 국회가 정치개혁에 앞장서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